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점입가경. 이 사자성어는 우리나라 국회를 두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을 고발하더니 이제는 정세균 의장이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정세균 의장과 새누리당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울 때는 가끔씩 싸우다가 당신 나이 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해서 싸움의 핵심은 멀어지고 그것과 무관한 걸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도 비슷합니다. 핵심은 점점 옅어지고 이제는 핵심과 무관한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진흙탕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는 정치권의 싸움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점을 정치권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움이 이렇게 될수록 싸움의 끝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싸움 구경하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까? 정치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 새벽 방금 전까지 뉴스 정리해보는 순서죠.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로 국감 닷새째가 되는데 이게 말이 닷새째지 뭐 국감이 없었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오늘도 국감 파행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섰네요. 네, 이 새누리당 그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다는 게 주목이 되는 건데요. 어제 그 비박계 의원 23명, 이 의원회관에서 그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사발 통문을 좀 돌렸다고 하죠. 예.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뭐 유승민 의원, 정병국, 이혜훈, 주호영, 뭐 이종구, 권선동, 김세현, 이 김용태, 그 정운찬 의원 등 그 23명이 모였는데 이 국감 보이콧 사태 이후에 그 비박계가 모임을 갖고 공동에 나선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죠. 이들 그 비박계 의원들, 이 지도부의 그 다음 주 초까지는 국감에 복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 정상화를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전달하기로 했다고 하죠. 이 새누리당의 그 김영호 국방위원장 어제 뭐 예고했던 대로 이제 그 당 지도부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감에 이제 그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자,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죠. 그런데 지금 그 뉴스에 올라있는 거 보면 정진석 그러고 보니까 다 정씨네요.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오늘 제안했다고 그러네요. 네? 오늘 이제 그 제안을 그렇죠. 네.
제안을 이제 한다고 어제 그 밤늦게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이제 오늘 그 한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의총에서는 이제 우리가 맨입으로 복귀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 비박계 이제 국감 정상화 요구를 일단은 일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정진석 이제 그 원내대표는 그 하루 동안 밤 9시까지 그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 이제 늦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좀 제안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의 그 정치적 중립음을 확립하기 위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번 사태의 그 종결점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 출구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야당들이 그리고 이제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되죠. 그리고 새누리당 어제 정세균 의장 검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그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렇죠. 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위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직권을 남용했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이 검찰로서는 참 할 일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말이에요. 시간이 가기를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또 조원진 의원,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그 방미 때 개인적인 그 일탈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그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정세균 의장이 그 방미 때 이 동행한 부인이 항공편 1등석을 이용을 했다. 네. 이 원내대표들은 그 비즈니스석이었는데 좀 그랬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주장이죠. 이제 새누리당 쪽에. 또 뭐 그 1등석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뭐 그거에 이제 밝혀지겠죠. 네. 그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그 시계 400개를 교민들에게 돌렸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정세균 국회의장 측도 좀 발끈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정세균 국회의장이 좀 격분을 했다고 그러죠. 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이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는 그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번 방미는 그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의 그 공식 초청에 따른 방미였고 이 부부 동반은 외교적 관례다. 부인의 그 1등석 이용도 그 외교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교민들에 대한 그 시계 선물, 방미 예산 중 공식 선물 제작비가 있었고,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근데 이 정세균 의장,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도 이 조원진 최고위원을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야당의 대응, 이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아니겠어요? 네, 일단 그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죠. 그래서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적정한 선에서 그 유감 표명을 하는 데에서 이 절충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어제 이제 당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좀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더민주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제 그 대응이 이제 관건입니다. 어제 그 더민주 그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장에 대한 그 여당의 모욕과 비방이 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고발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그 민주주의 그 파괴 행위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좀 새누리당을 이제 역공하고 나섰고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또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없다. 이제는 그 새누리당이 그 결정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새누리당을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지금으로서는 그 사과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좀 선을 긋고는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새누리당의 그 막말과 형사고발, 개인 비리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분해 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러나 이제 그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서 일단 그 원내대표들끼리 그 회동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오늘 이제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3당 원내대표를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아마 오늘 그 부지를 결정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그 반발이 또 어느 정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지는 이제 결정이 됐죠. 그 성주 골프장으로 이제 결정됐다고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파행 오늘로 닷새째인데 말이에요. 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제 여당 상임위원장이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진행시켰다는 점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어제 국방의 분위기 어땠어요? 네. 그 위원장이 주재해서 4차 질의까지 이어지는 아주 치열한 분위기로 방위산업청을 다뤘습니다. 예. 네, 북한 그 군사적 도발에 국방부가 합참이 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방위사업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열띤 감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제 그 김용우 국방위원장이 국감에 참석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제2의 유승민 사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회에서 헌법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선서하지 않습니까? 예. 김영우 위원장은 그야말로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늘 말씀하지만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이 북한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특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이라도 만약에 김영우 위원장을 탄핵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탄핵할 명분도 논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어쨌든 이게 싸움이 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정지석 원내대표가 맨입으로 국정감사 복귀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 한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는 맨입이 유행이에요. 국회에서. 네? 예. 글쎄 지금 사실 왕조 시대에도 농사철을 피해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감사라는 거는 국회와 또 의원의 그 추수철입니다. 여기다 전쟁하자고 하는 것 참 문제 있고. 그런데 이제 어제 새누리당의 23명 아주 중진 의원들 김무성, 유승민 의원님, 그다음에 뭐 정병국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 열자 그 사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전에 조선이 위화도 회군으로 이겼는데 저는 여의도 회군을 주장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아주 큰 결단한 의원님들에게 저는 어느 정도 저희 당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화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세균 의장께 좀 이정현 대표의 좀 손을 잡아주라라는 그런 충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뭐 많은 의원들은 뭐 좀 퇴로 없이 계속 무슨 손해배상 청구한다 불법이다 해서 고발한다 이러고 있지만요. 이제는 좀 그런 얼음을 녹이는 그런 일들을 저희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명분 말씀하시는 건데 정진석 원내대표도 정세균 의장이 납득할 만한 말을 하면 허리를 굽힐 수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정세균 의장은 어제도 그랬죠. 이 유감 표명 사과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런 건데 이러면은 끝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무리한 것을 하고 있고, 국회, 그 운영에 있어서 좀 무리를 한 것이 새누리당의 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 그 이정현 대표의 경우 이렇게 부드럽고 확통하고 괄괄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 이렇게 절벽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국회 또는 당을 이끌어가려고 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뭐 그 이유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좀 어려움에서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충심이 스스로에게는 있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또 역지사지 해석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또 국회 의결을 했기 때문에요. 또 다음 그 절차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여당이 스스로 국정감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건 썩 좋지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손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왕에 제안을 했으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양당의 뜻을 좀 나눌 수 있는 여야 중진 의원들, 뭐 4선, 5선 중진 의원들이 좀 서로 제안하고 모여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데 좀 서로 실마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진이나 원로들이 좀 나서야 될 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여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박 대통령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뭐 최순실, 우병우 뭐 이런 문제들이 늘상 있는 정권 말에서 있었던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지지자들은. 근데 뭐 여지없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아주 강력한 그 문제거리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래도 평가가 있었던 우리 이정현 대표로서는 몸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좀 어떻게 보호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 장관 해임 건의도 어찌 보면 좀 무리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장검으로 모기 하나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요. 그 모기 정국에서 모기마저도 그냥 살리려고 해임 건의안 거부하고 뭐 이런 방식이 이 국회에서 볼 때는 참 이게 너무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당 대표가 스스로 몸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형상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까 당 중진이나 원로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세균 의장께서도 조원진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이게 중진 원로들이 나서서 봉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0몇 명에 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심각한 무리한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하지 않고 또 당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뒤에서 화해 얘기하고 오히려 힘을 약화시키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중반쯤에는 최소한 월화가 지난 시점에는 당 중진들이 좀 본격적으로 모여서 그 서로 간의 그 냉랭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어떤 퇴로를 서로 간의 퇴로를 열어드리는 것이, 근데 퇴로를 지금 이로서는 이정현 대표는 뭐 거의 뭐 최종 수단을 써야 될 일들을 그냥 처음부터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강도를 높일 수도 없는 거고 물러설 길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정세균 의장께서 조금 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뭐 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옆에서 양날개 역할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좀 당의 그 이런
날카로운 상황을 좀 무마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중진 의원들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특별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을 했고 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시작이고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 만나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성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이제 바깥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중진들이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뭐 저도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건네보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벌써 금요일 됐네요. 3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금요일 아침이죠. 자, 교통 상황 좀 알아볼까요? 7시 38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말이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평소보다 이동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 고척교에서 신정교 구간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일어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금천교부터는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고 반대 금천교 방면 목동교에서 오목교 구간이 서행입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강남 한류 페스티벌 행사로 삼성역에서 코엑스 사거리 구간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재 출근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이미 긴 구간 정체 서행되고 있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도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서 이 국회 파행 닷새째 맡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긴급 모임을 가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분이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참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새누리당 내에서. 어제 새누리당 내에서 뭐 시끄러운 거보다는요. 어제 이제 욕설이 오간 게 어제가 아닌가요? 그거는 그저께 그런가요? 예.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조금 다소 거친 언행이 좀 있었습니다. 예. 어제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기석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비박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국회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맨입으로 못한다는 입장 맞죠? 대표나 원내대표나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이제 저희 비박계 의원 23명이 모여서 비박계는 아니고요. 꼭 친박계 의원님들도 일부 계셨는데요. 어제 이제 23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주로 이제 중진 의원님들이 있죠.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23명의 의원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러한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정상화의 수순이나 방법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순이나 방법에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야당이나 의장의 입장이 필요할 어떤 표명이 있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세균 의장의 무슨
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사실 이제 어제도 저희가 모임에서 이제 일단은 대표들에게 전달할 의견들 한 3개를 정리하면서 이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저는 정세균 의장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결사 해제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의장께서 그래도 입법부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하시는데 여당 당대표가 단식을 지금 나흘 이제 오늘이 되면 다섯째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방문하시지 않는 거는 좀 이건 도리가 아니시다. 어른으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저는 의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새누리당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요, 지금과 같이 막 고소, 고발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 볼 때도 오고 싶겠습니까? 참, 너무, 이게 이제 좀 너무 거칠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이제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그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제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셨으면 누가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셨을 텐데. 아니 이종걸 의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막 몰아붙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당에서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보다는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자꾸 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안 맞을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제 너무 저도 지금 너무 이렇게 거칠게 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국회에 품격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너무 법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요새 근데 부쩍 그런 경향이 많아진 건 사실이죠. 사실 그거는 저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뻑하면은 소송하고 이런 거 사실 많아요. 의원님들이 소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도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이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법의 해석으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입법부의 수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의장께서 잘잘못을 이제는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의장께서는 이제 국회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역대 새누리당 의장들도 다 저희한테 엄청 욕먹으셨거든요. 왜 우리 편 안 들어주시냐고. 근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녹취록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의장이 좀 그래도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지만 좀 더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합의해봐라 하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의장께서 자꾸 잘잘못 얘기하시지 말고 국회가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복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가 국방위원장이었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 사회권이 이양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는 정도의 사회권을 갖는다든지 이런 건 몰라도 그렇게 전격적으로 국감을 제가 진행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국방위원장이라면. 그러나 이 당이 또 그거 갖고 징계한다고 운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방위원장 이렇게 논리를 보면 전쟁이 나도 국방위원회는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소신과 양심에 해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그 추미애 대표 얘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라의 품격을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추미애 대표님의 의견이시니까 추미애 대표님은 그렇게 보시나 보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너무 사실 이제 저는 저희 여권 후보가 좀 더 튼튼해진다는 면에서 오시면 좋다는 입장은 누누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실 거다 말 거다 예단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여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당대표께서는 여권에 자꾸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집권 여당 응석 적당히 부려라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추미애 대표님 말씀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 당이 이렇게 막 뭉치고 막 초선 의원들이랑 재선 의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정말 좀 투쟁하게 된 것은요. 야당 이제 추미애 대표님 말씀을 꼭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야당들의 이렇게 말씀 중에 보면 굉장히 조롱 섞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정현 대표 단식에 대해서 쇼라든지 소가 웃을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참 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저희 당도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보면 좀 거친 표현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치인들이 스스로 좀 자제하고 품격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